안녕하세요. 존비즈 글로벌의 존입니다. 오늘은 이민법 중에 방문비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방문비자 중에서 입국심사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나가면 입국이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가 있고 좀 수월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국가들은 상당히 까다로워요, 입국심사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오시지 않으면 입국심사에서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입국심사를 쉽게 받고 통과할 수 있는지. 먼저 입국심사 때 가장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4가지가 있어요. 또는 뭐 그 이외에 5, 6가지도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방문 목적, 그 다음에는 방문 기간, 그 다음에는 방문 기간의 체류 자금, 그리고 귀국 일정, 그리고 직업, 신분이 확실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크게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는지. 첫 번째, 방문 목적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면, 방문을 할 때 이제 사람마다 그 나라를 방문하는 게 목적이 달라요.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여행이죠. 그냥 단순 비지팅이에요. 그래서 단순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상 미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친지를 방문한다든가, 자기 자식이 공부하고 있는 자식을 만나러 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문 목적을 잘못 얘기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방문 목적에 따른 준비사항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나라마다 방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문 기간에 따른 목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6개월까지는 단순 방문으로 영어 연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 무비자로 입국해서 영어 연수를 6개월간 하고 갈 수 있다 보니까 그 방문 목적을 6개월로 얘기를 한다면 스쿨레터라든가 학교에서 어떻게든 이 학생을 받아준다라고 하는 확인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6개월을 체류하겠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친척을 방문한다 그랬으면 친척 주소하고 친척이 여기서 뭘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으로 방문한다 그러면은 사업 목적으로 와서 뭘 할 것인지, 일은 안 되니까 단순한 미팅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팅을 한다 그러면은 영국 회사에서 초청장에 레터를 갖고 온다면 아주 좋아요. 레터 속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이 그 발행자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락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소. 그래서 그 심사관이 필요시에 그 발행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녀를 만나러 왔다 그러면 자녀를 만나러 왔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문 목적이 잘못 얘기되어지는 경우에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입국 거절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만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방문 왔다, 단순히 방문 왔다 그랬을 경우에 조사하면 이게 다 나와요.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남자친구가 영국에 살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그냥 단순하게 방문하러 왔다. 몇 개월 있을 거니? 한 6개월 있을 거다. 그러면 따라와 라고 조사실로 들어간단 말이죠. 왜 그래요? 남자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6개월까지 왜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걸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두리뭉실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에 따른 방문 기간이 확실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28일 미만에서 나는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면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28일 이상 있을 사람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와 사유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2달 정도는 크게 문제없이 단순 방문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국 같은 경우 2달 이상 있겠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제기를 해요. 단순 방문인데 다시 말해서 여행을 한다고 해놓고 넉 달, 5달 있겠다라고 한다면 방문 기간이 문제가 있는 거죠. 여행을 넉 달, 5달씩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여행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라마다 다 달라요, 이게. 어떤 나라는 30일, 어떤 나라는 90일, 어떤 나라는 6개월까지도 방문으로 체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국 같은 경우는 방문으로 6개월까지 체류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인해서 누구나 방문자들을 입국 허락을 해주지는 않아요. 6개월까지. 그러니까 입국을 허락받으면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지 누구나 오면 입국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목적이든지 6개월까지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 영국을 방문하기 전에 어떤 목적으로 며칠을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방문 목적이 그 기간하고 좀 언밸런스가 일어나면 조사실로 데리고 가는 거죠. 2시간이건 3시간이건 조사해서 결국은 되돌려 보내요. 조사실에 들어간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입국을 허락받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추방당해요. 결국은 입국 거절당해서 돌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행 목적하고 여행 기간하고는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친척 방문을 한다. 그러면 내가 친척 집에 6개월 있고 싶다. fine,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6개월 있을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6개월 있을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이 사유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청년이 6개월 있겠다고 하면 불법 잡아겠다는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나이 60세, 70세 먹은 사람이 아들 집에 놀러 왔다 해가지고 나 6개월 있고 싶다. 그리고 6개월 후에 가겠다. 라고 한다면 fine,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그 입국심사가 다 달라지는 거죠. 그 나이에 따른 입국심사 요령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방문 기간에 따른 체류 자금이 있어야 돼요. 체류 자금은 어떻게 증명하느냐? 대개 신용카드하고 그 다음에 은행 잔고증명서. 그러니까 단기인 경우에는 28일 미만인 경우에는 은행 카드만 보여줘도 대개 입국을 허락해요. 그런데 2달, 석 달, 2달까지는 그런 대로 허락을 할 수 있지만 잔고증명서를 떼오는 것이 안전해요. 영문잔고증명서를 떼오는 것이. 한국은 한국말로 되어진 통장을 쓰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그 통장이 자기 건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잔고증명서를 떼오면 거기에 계좌번호하고 영문 이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영어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자금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자금을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국 일정. 귀국 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영국에 나는 28일 체류하겠다. 그런데 6개월 리턴 티켓을 갖고 온다. 그러면 입국 거절 대상자예요. 내가 말한 것을 서류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6개월 있겠다라고 한 사람은 6개월 리턴 티켓을 보여주면 돼요. 나는 4개월 있겠다라고 얘기했다면 4개월짜리 리턴 티켓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4개월 이내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말한 기간에 맞춰서 영국을 떠나는 항공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국을 안 떠나더라도 뭐 프랑스로 가더라도 뭐 유로 스타라든지 무슨 뭐 어떤 형식으로든지 영국에서 다른 나라로 나가는 일정을 제시를 하고 그 기간 전에 영국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기간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와 그 체류 기간과 비행기표가 날짜가 맞지 않으면 이건 조사 대상자예요. 왜 그렇게 다르게 갖고 왔는지에 대한. 그래서 언제나 일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장기 체류자들에게 물어보는데 직업이 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직업이 뭐냐라고 할 때 여성들인 경우에는 남편이 일한다. 그리고 나는 무직이다 라고 해도 크게 문제 없어요. 그런데 싱글이다 라고 했는데 무직이다. 그러면 영국 가서 일하겠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장기 체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 노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심사관은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만 영국에 방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동남아시아의 어려운 나라들,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들도 똑같은 심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심사 가이드북에 따라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준비해 갖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장기로 체류한다 그러면 의심을 받게 되죠. 영국에서 일할 것이다. 그래서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또 장기로 체류할 경우에 문제가 돼요. 왜? 회사를 그만뒀느냐 아니면 그냥 리브를 받았느냐 아무튼 어떤 휴가를 장기 휴가를 받았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회사의 그 레터를 갖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갖다 보여주면 아, 이 사람은 지금 출산 휴가를 1년 받아 있구나 또는 뭐 이런저런 휴가를 장기로 받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영국에 들어올 때 그 목적과 그 일치하지 않으면 그 목적에 따른 일정과 체류 자금과 귀국 항공권과 또는 추가로 내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장기로 있을 수 있지만 일반 20, 30대들은 장기로 있을 경우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장기로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2달 이상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사유서를 갖고 들어와야 돼요. 석 달부터는 석 달 있겠다 하면 일단은 조사의 대상자예요. 그래서 확실한 서류를 들고 오지 않으면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서류가 없는 사람들은 석 달 미만으로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가능한 한 2달 미만으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을 해요. 그런데 이제 확실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유에 따라서 6개월까지 얼마든지 방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국 정부는 정확한 사람들이 그 목적에 따라서 체류하고 가는 데는 6개월까지는 허용을 하겠는데 한마디로 논팽이들에게 6개월까지 영국에서 놀다 갈 수 있도록 허락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국심사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입국심사를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서류를 준비해 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얘기한다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입국하면서.
입고 가면서 거짓말을 하다가 무조건 잘못되면 이게 10년 동안 디텐션을 받을 수 있어요. 10년 동안 영국 못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친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있으면 있다라고 하고, 거기에 뭐 부모가 영국에 있느냐, 뭐 누가 아는 사람 있느냐, 그러면 있으면 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그들의 연락처를 주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잠자는 것도, 숙소도 어디에 정해져 있느냐, 나는 숙소가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돼. 나는 호텔에 가면 호텔 갈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호텔에 부킹해놓고 친구 집에 가는 거, 친구 집에 간다 그러고 호텔에 갔다 그러면은 그 연락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어디서 잘 건지, 그것이 부킹이 되어져 있는지,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 그 잠자는 곳에다가 연락처를 잠자는 곳에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그곳에 연락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못하면 거짓말로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거짓말로 확인이 되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은 진실대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